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육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여기 원유 섹터가 조금 선방을 했을 뿐이지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은 3,800달러 초반까지 와준 상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아나가고 있고 고평가를 받고 있는 S&P 500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여러 차례 분석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결과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과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근거 없는 데이터로 분석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지어내서 제 의견을 합치고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유료로 받는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데 편하시도록 다시 재분석했고 그 결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투자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팩트들을 전달드릴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지독한 베어마켓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가 그나마 이렇게 버텨준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고 그 물가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수익과 마진율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좀 다릅니다. 우선 10년 측금리와 30년 측금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년 측금리의 경우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꽤나 그 다음에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 또한 10월 말 정도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해 주었는데 RSI는 다시 올라가려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 측금리 또한 올라갈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측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할인율이 올라가면은 그것은 기업의 적정 주가에 있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가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30년짜리는 어떨까요? 30년 국채금리도 10년 국채금리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을 끝내고 RSI 상승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 혼자만의 양상은 아닙니다. 최근 유럽에서 긴축적인 바람과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의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영국 그리고 스위스의 국채금리 모두 이렇게 비슷한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상태이죠. 즉 페드만 긴축 정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를 과하게 올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 성률은 물가에 대한 부스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에 앞서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최대 하루에 한 번밖에 올려드릴 수가 없지만 텔레그램 내에서는 시시각각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자주 올려드릴 수가 있어서 편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데이터를 매일 제가 감시를 하고 있고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혹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때는 계속 리마인드를 드리고 있고 저평가 기업들의 경우는 따로 분석을 드리면서 제 매매 내역 또한 동시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5-year inflation break-even으로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 수치는 이렇게 3.7%로 꽤나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2.2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치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연준이 긴축적인 정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5년 뒤에 평균 2.23%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 승률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US Break-Even 5-Year과 여기 Trailing 12-Month Operating Margin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지표가 꽤나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마진율 또한 함께 올라가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대기업들의 마진율도 함께 떨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시면은 종종 몇몇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애플의 실적 발표 때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그날만 해도 약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파워는 테크 기업 중에서 1위입니다. 충분히 높아진 물가를 전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높아진 물가와 함께 실적이 그나마 수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미래에 이렇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영업 마진율 또한 하락한다면은 실적에 따른 주가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시면은 2021년에는 71%, 2022년에는 9%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 2014년은 8%, 그리고 2025년은 6%로 여기 2022년보다는 순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예정이라는 것을 2023년에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순이익 대비해서 자그마치 21배나 받고 있는데 평균 성장률이 16%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의 PE 멀티플 21은 높아도 너무 높은 것입니다. 애플이 저렴해진 수준은 105달러 정도로 PE 멀티플이 17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는 15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면 현금 분배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의 경우는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각각 202% 그리고 81%라는 폭발적인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순이익 성장률이 각각 40% 그리고 20%로 반토막이 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훌륭합니다. 문제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그 어떠한 호재가 잡혀있든 간에 결국 모든 악재와 호재는 전부 실적에 귀결이 되고 그 실적은 성장률이며 지금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37.33으로 앞으로의 평균 성장률인 26.72% 대비해서 이미 선반영을 받아서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꽤나 이전부터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상 고평가이므로 특히나 이럴 때 섣불리 수량을 늘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멤버십 분들 상으로도 이렇게 10월 19일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리마인드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꾸준히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적어도 적정 주가가 되었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대응을 차근차근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을 그냥 생각 없이 마구마구 사재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이미 제가 프라이스 OCF 멀티플이라던가 PE 멀티플 기준으로 과거 예전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텔레그램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S&P 500에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하락함에 있어서 S&P 500의 PE 멀티플은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5월달부터 S&P 500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6에서 18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성장률마저 받쳐주지 못한다면 S&P 500의 멀티플은 15 아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S&P 500은 3750까지 충분히 갭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간이 제법 늦었습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분석을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밀접하게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좋은 데이터가 나와줬으면 합니다. 물론 그때는 가장 먼저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에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기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